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은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송하면 입원실에 있는 병원에서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다초점 렌즈 수술했다. 입원 의료비 못 막는다. 2심에서 져서 진 보험회사들이 대법원 항소 안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지금은 대법원 가서 지네가 이긴 판례만 있는데 2심에서 져서 항소해서 대법원 가서 져버리면 작년 현대해상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일부러 항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던 금감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보도자료를 한 3-4개를 연달아 발표했어요. 제일 먼저 살펴볼 건 이제 가장 요즘 말이 많았죠.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이 발표한 게 작년 12월 28일이에요. 사실 이건 좀 배경이 있죠. 작년 국정감사 때 금감원장이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비판을 당했어요. 이 문제로. 백내장 실손 의료비 분쟁을 통해서 금감원이 너무 보험회사에게 치우친 보험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질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뭔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했다, 이런 걸 발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정비한 게 맞나?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추진 배경. 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 사기, 의심 회기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괄호해놓고 수술 필요성이라고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모든 보험회사들이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하면 그게 수술보험금이든 실손보험이든 간에 수술 필요성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문 의료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그 경향이 이겁니다.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을, 수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서 외에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 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였다.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술 필요성. 수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백내장 환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백내장 환자 맞는데 수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판단을 보험회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백내장이 심화되는 단계가 1, 2, 3, 4단계가 있다면 3단계 이상은 다초점 렌즈 수술 또는 단초점 렌즈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보험회사는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행 기준이죠. 어쨌든 수술 필요성 부분을 판단하려고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요구했던 거죠.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25만 원 한도죠, 최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 한도로 보상하였다. 이에 따라 통원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감독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2심이 그런 판결을 한 걸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비자가 항소하니까 그걸 기각했을 뿐이지 이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단한 적이 없어요. 금감원은 마치 대법원이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통원보험금만 주는 게 맞다라고 판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웃기게도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판결 속 소비자가 다초점 렌즈 수술을 받은 안과 병원이 입원실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원 의료비를 청구하니까 대법원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입원실이 없는데 무슨 입원 의료비를 청구해. 그래서 기각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입원실이 있는 안과에서 입원을 해서 다초점 렌즈 수술한 사람이라면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무조건 보험금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금감원은 지금 딱 보시면 보험회사 쪽 시각으로
이 판결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만들어낸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방안이 이거랍니다. 우선 과잉진료,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 대상의 수술이 첫 번째고, 이것도 웃기죠? 고령자는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우려가 적습니까? 과잉진료를 고령자나 젊은 사람이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의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과잉진료랑 무슨 상관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령자, 그것도 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래요. 그럼 64세는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우려가 있는 겁니까? 2번,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실손의료비보험 분쟁이 생기죠? 단초점 렌즈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이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3번,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 2, 3 고령자 수술, 단초점 렌즈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 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 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증빙 자료는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선정 자체가 웃기는데 보험 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가 뭐죠? 이거 작년인가요? 금감원이 발표한 거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험 사기로 의심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있거든. 그것 한 4가지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비합리적으로 고가의 의료비를 받는 걸 보험 사기 정황이 있다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초점 렌즈를 쓰면 얘네가 말하는 비합리적인 가격이잖아. 그럼 보험 사기 정황이 있는 거네. 그리고 당시 보험 사기 정황을 의심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기관.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이 이런 고가의 의료 행위만 많이 한 안과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서 수술한 환자는 의심하겠다는 거였거든. 이게 소비자 보호입니까? 소비자는 잘 모르는데 어떤 병원에서 다초점 렌즈를 쓰는 게 좋겠다. 당신은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소비자가 보험 사기를 저지른 건가요? 소비자는 그 병원에 비용비 다 냈잖아요. 이게 어떻게 소비자 보호 방안입니까? 그럼 대체 뭐가 달라졌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고령자야, 금감원이 말하는 65세 이상이야, 66세야. 근데 다초점 렌즈 수술을 했어. 단초점이 아니라 다초점 렌즈. 그럼 보험금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추가 증빙 자료 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고령자, 단초점 렌즈,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다 뿐이에요.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냥 그것뿐이라고. 그래서 보험금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 타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 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여기서 입원 보험금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입원 의료비죠. 지금 이게 실손보험금 분쟁이 입원 보험금 싸움입니까? 입원 의료비 싸움이잖아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한마디로 첫 번째 단초점 렌즈 고령자 종합병원 상급병원에서 이용한 거기서 수술했다면 추가 증빙 자료 없이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겠다. 그건 수술 필요성 부분이고 방금 읽은 건 합병증, 부작용, 기저질환, 이건 입원 필요성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첫째, 수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입원 필요성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 한도가 얼마죠? 통원 의료비만 나가니까 얼마죠? 25만 원이잖아. 그럼 25만 원 받으면 소비자가 보험금 받은 겁니까? 다초점 렌즈 쓰면은 800만 원, 1000만 원인데 결국 소비자는 수술 필요성도 입증해야 되고 입원 필요성도 입증해야 되는데
이 입원 필요성에서 금감원이 말하는 이 객관적 서류는 원래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금감원이 뭔가 소비자 편의를 봐준 게 아니고 전혀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 나아진 거 있습니다. 맨 아래 3번. 취약계층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업권 추진사항. 보험업권은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자, 수술일 기준이에요. 만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 그 저소득층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취약계층은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 보험금, 입원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체 뭐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죠, 이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직 하나, 백내장 수술을 기준으로 7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입원 필요성은 무조건 인정해 줄게. 이거는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얘기했던 거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별반. 그냥 생색내기지 별 의미가 없다. 작년인가요? 대법원까지 가서 최초 승소했던 현대해상 분쟁건, 백내장 다초점 렌즈 건, 그 건 이후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다초점 렌즈뿐만 아니라 단초점 렌즈라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 다 통원 의료비를 일단 지급해요. 일단 소비자가 막 저항하면 입증하라는 거야. 뭘 입증해? 입원 필요성 입증하라는 거야. 보험금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줬다 이거죠. 통원 의료비로.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건인데 63세 여성이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안과에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을 했어요. 한쪽 눈만. 현대해상 고객입니다. 보험금 청구하자마자 조사 나가더니 보험금을 바로 줬어요. 통원 의료비로. 그런데 이 진료 소견서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의사가 이 사람은 왼쪽 눈에 대해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상기 수술은 치료 목적이 맞다. 그리고 빛 간섭 단층 촬영상 유리체 망막 견인 상태로 수술 후 입원 안정 가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유리체 망막 견인된 상태다. 떨어진 건 아닌데 유리체 망막이 좀 당겨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감원의 이 지침으로 보면 합병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바로 통원 의료비만 줬다고. 금감원의 이런 발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들어주지 않아. 왜? 이 여성이 63세였거든. 65세가 아니었어. 그럼 2살 더 많았으면 해줬을까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맞아요? 65세는 수술 필요성 인정해주고 70세 넘으면 입원 필요성도 인정해주고 그럼 63세나 64세는 수술 필요성 인정 안 되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어떻게 소비자 구제 방안이야? 작년에 통계 데이터, 국민건강보험의 통계 데이터를 봤더니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 현황을 보면 40대부터 백내장 수술이 14,699명이 수술을 받았어요. 40대 수술의 4위를 차지해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은 50대에서는 1위예요, 1위. 60대 역시 1위, 16만 6천 명. 70대 1위, 15만 명, 80대 5만 8천 명. 80대가 되면 너무 고령자니까 수술을 받기 좀 어려우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금감원의 방침은 뭐냐면 65세 이상부터 60대 절반 이상부터 수술 필요성을 세극등 현미경 검사가 없어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대 64세까지부터 50대 40대 인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몇 명이냐? 10만 5,453명이에요. 10만 5,453명에 대해서는 수술 필요성 입증하라는 거잖아.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결과로. 이 사람들은 계속 보험 사기 의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29만 2천 명에 대해서 수술 필요성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해 줄게. 단 조건은 뭐야?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보험 사기 많이 저지른 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했어야 되고 종합병원 같은데 그리고 단초점 렌즈 수술해야 하고 결국은
30만 명은 약간 수술 필요성은 좀 쉽게 봐주겠다. 그 기준을 65세로 자른다? 그러면 65세 미만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소비자 보호야? 아무 의미 없는 짓이지. 작년에 현대해상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물론 대법원은 전혀 중요한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지만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했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마치 백내장 수술은 다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보험회사들이. 그런데 정작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많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소비자가 이기는, 다초점 렌즈 수술을 했는데 소비자가 이기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65세 이상은 좀 편하게 해주겠다, 청구를. 이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냥 고령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실손보험금,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에 대한 분쟁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지. 전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도 않고. 이거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모여서 실손보험금 소비자 권리 찾기 행동인가 뭐 그런 단체 구성해서 소송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속속 이기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작년 현대해상이 이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비자는 병실이 없는 안과에서 수술했어요. 대법원이 봤을 때는 병실이 없는 안과에서 수술해서 입원 의료비를 청구하는 게 맞아? 이건 볼 필요 없어지. 그럼 금감원은 그 부분을 판단했어야 돼. 근데 안 하잖아. 이게 무슨 금감원이 일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은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송하면 입원실에 있는 병원에서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다초점 렌즈 수술했다. 입원 의료비 못 막는다. 2심에서 져서 진 보험회사들이 대법원 항소 안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지금은 대법원 가서 지네가 이긴 판례만 있는데 2심에서 져서 항소해서 대법원 가서 져버리면 작년 현대해상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일부러 항소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면 소비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금감원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소송하는 소비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안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죠. 이럴 거면 금감원은 존재 이유가 없죠.